루마니아를 떠나 한국에서 성공한 후 고향 친구들과 함께한 해외여행에서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4년간 고향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했던 루마니아 북부 시골 출신 안나 마린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너 같은 애는 시골에서 농사나 짓다 늙어 죽는 거야 라며 비웃었던 친구의 말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4년간 한국행을 반대했던 부모님과 친구들. 결국 그녀가 보여준 성공 이후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안나가 단 몇 년 만에 보여준 변화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그녀를 무시했던 친구들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사과와 인정을 해왔다고 합니다. 농사나 지으며 늙어 죽을 거라고 여겼던 친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안나의 놀라운 인생 역전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나 마린이고 루마니아 북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요. 우리 마을은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그런 곳이었죠. 집집마다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하늘을 덮을 정도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감자와 양배추를 주로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으면 수확이 거의 없어서 수입도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마을 사람들 옷 수선 일을 하시면서 한 달에 몇십 유로씩 벌어오셨죠. 우리 집은 벽난로 하나로만 겨울을 버텼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아서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제 방은 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거실에서 잤을 정도였죠. 하루 3끼 중에서 한 끼는 빵 한 조각과 물로 때우는 날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했어요. 어머니가 오늘은 좀 참아라. 내일은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드시지 않고 저와 아버지만 먹이시는 날도 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새 옷을 입고 오는데 저는 항상 어머니가 손바느질로 고쳐주신 옷만 입었거든요. 가방도 몇 년째 같은 걸 쓰고 있었고 구멍이 나면 어머니가 헝겊으로 덧대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고등학교 졸업 파티 날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파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저는 어머니가 밤새 손바느질로 만들어주신 낡은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그 원피스는 어머니가 20살 때 입으셨던 걸 제 몸에 맞게 고쳐주신 거였어요. 색깔도 바래고 천도 얇아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예쁘게 만들어주신 거라서 고마웠어요. 파티장에 들어서는데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아이들은 모두 공주님처럼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죠. 특히 우리 반에서 제일 부유한 집 딸인 카타리나가 눈에 띄었어요. 진짜 공주님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실버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보석처럼 빛나는 장식들이 달려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반짝거렸어요. 머리도 전문 미용실에서 한 게 분명했고 구두도 하이힐이었죠. 카타리나는 저를 보더니 친구들과 함께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천천히 다가와서 비웃듯이 속삭였어요. 안나, 정말 귀엽다. 그 옷 어디서 났어? 박물관. 친구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넌 평생 이런 파티에 못 올걸? 너 같은 애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나 짓다가 늙어 죽는 거야. 꿈도 크게 꾸지 마. 그 말이 정말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제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서러웠어요. 어머니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바래진 원피스, 낡은 구두, 그리고 울음을 참느라 빨개진 눈.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보여주겠어.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졸업 후에는 당연히 대학은 꿈도 못 꾸고 마을에서 일할 곳을 찾아야 했어요. 다행히 마을 빵집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장님이 나이 많은 할머니셨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고용해 주셨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빵을 만들고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면 손이 거칠어지고 오븐 앞에 서 있으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말에는 아버지 농장 일도 도와드렸고요. 손톱 밑은 항상 밀가루나 흙으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거나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특히 힘들었던 게 겨울이었어요. 빵집이 춥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서 손이 시려서 반죽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집에 가면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제가 빵집에서 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는데 평소와 다르게 분주한 하루였어요. 마을에 장날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런데 오후 늦게 외국인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관광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빵 좀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그분이 바로 민수 씨였습니다. 한국인 유학생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25살쯤 되어 보였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루마니아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몇 달 동안 머물 예정이라고 하셨죠. 민수 씨는 그날부터 거의 매일 빵집에 오셨어요. 빵도 사시고 커피도 드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여기 월급의 거의 10배 정도를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밤늦게 혼자 길을 걸어도 안전할 만큼 치안이 좋아요. 제가 놀라서 정말요? 라고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무엇보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기회가 많은 곳이죠. 외국인이라도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 씨는 며칠 더 머물면서 한국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는 것,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것, 그리고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까지요. 특히 김치찌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어요. 제조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우면 더 좋은 직장도 구할 수 있죠. 무엇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문화예요. 민수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교육열이었어요. 외국인도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교육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하셨거든요. 안나 씨도 한국에 와보세요. 분명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민수 씨가 떠나기 전 마지막 날에 하신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문 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 인생도 정말 바뀔 수 있을까?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우리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먼 곳이 옆마을 장터였을 정도니까요. 그런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까지 간다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남겨주신 연락처를 보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습니다. 명함에 적힌 한국어 글자들이 신기해 보였어요. 한 번뿐인 인생,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카타리나 말처럼 정말 농사만 지으며 살 수는 없어. 그렇게 처음으로 제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때는 앞으로 얼마나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가 올지 전혀 몰랐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희망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와의 만남 이후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 가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제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셨어요. 뭐라고? 한국? 거기가 어디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어머니는 더 격했습니다. 내가 한국 가면 집에 돈은 누가 벌어다 주니? 우리 농장은 누가 돕고?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말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수 씨가 말씀하시길. 한국에서는 여기 월급의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집에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꿈 같은 소리 믿지 마라. 외국 가서 고생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시면서 덧붙이셨습니다. 안나야. 우리가 가난해도 가족이 함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먼 곳에 가려고 하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 마을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잠시만 믿어주세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결국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민수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비자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복잡한 서류들이 많았는데 민수 씨가 하나하나 도와주셨습니다. 비행기표를 사던 날 어머니는 끝까지 우시면서 말리셨어요. 정말 가야겠니? 마음 바뀌면 언제든 돌아와.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결심을 바꿀 수 없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공항부터가 우리 마을 전체보다 컸거든요. 사람들도 정말 많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낯선 도시의 언어와 문화가 높고 두꺼운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하철 노선표를 읽는 것도 편의점에서 물 한 병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전날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려고 했는데 점원이 뭔가 말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돈을 내밀었더니 점원이 웃으면서 거스름 돈을 줬어요. 그런 작은 일도 하루 종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때 민수 씨가 정말 천사 같았어요. 공항에서 마중 나와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숙소를 구해주시고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연결해 주셨거든요. 안나 씨.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루마니아 갔을 때 똑같았거든요. 조금씩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민수 씨가 구해주신 첫 직장은 작은 제조업체였어요.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정말 시끄러웠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 학원에서 공부했어요. 하루 14시간을 버텨냈습니다. 한국어 공부가 정말 어려웠어요. 한글 자모부터 시작해서 단어 외우기, 문법 공부까지.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발음했어요. 같은 반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분들이었는데 모두 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영어나 몸짓으로 설명해가며 도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돈을 모으자 부모님께 새 집을 지어드릴 만큼 모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한 푼이라도 더 아끼며 생활했어요. 점심은 가장 싼 김밥으로 때우고 옷도 중고로만 샀습니다. 친구들이 치킨이나 삼겹살 먹자고 해도 다음에라고 미뤘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났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래도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가 너무 매워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먹을 정도가 됐어요. 지하철 환승도 능숙해졌고 편의점에서 일상적인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공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실수도 적고 성실하다고 칭찬받았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동료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만에 회사에서 정규직 제안을 받은 거예요. 월급은 루마니아에서 받던 것에 6배에서 7배 정도였습니다. 안나 씨, 축하해요. 정말 열심히 하신 덕분이에요. 상사가 웃으면서 말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장에 돈이 쌓일수록 고향에서의 추운 겨울과 부모님의 거친 손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바느질 하시던 모습, 아버지가 추운 겨울에도 농장 일을 하시던 모습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즈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씨, 우리 앞으로도 한국에서 오래 살 거잖아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예요. 여행도, 일도, 그리고 결혼 준비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였어요. 루마니아 국적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저도 여기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볼게요. 서류 준비부터 시험, 면접까지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하나하나 민수 씨가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사 공부도 해야 하고 한국어 시험도 봐야 했어요. 특히 면접이 가장 떨렸습니다. 면접관들이 왜 한국 국적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이곳에서 제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에 쥔 파란색 한국 여권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이뤄낸 또 하나의 성취이자 민수 씨와 함께하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저를 위해 정말 특별한 데이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어느 주말 아침, 민수 씨가 갑자기 연락을 했습니다. 안나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데려간 곳은 남산타워였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루마니아 시골에서만 살던 제게는 꿈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큰 도시에서 제가 살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민수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나 씨가 이 도시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이제 이곳이 안나 씨의 터전이고요. 남산타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랑의 자물쇠였어요. 커플들이 자물쇠에 이름을 적어서 걸어놓는 곳이었는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안나 씨도 하나 걸어볼까요? 우리의 우정을 기념해서요. 그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정이라고 하셨지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함께 자물쇠에 민수 안나 2023년이라고 적어서 걸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마침 벚꽃이 만개한 시기였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서 눈처럼 떨어지더라고요. 루마니아에도 이런 벚꽃이 있나요? 민수 씨가 물어보셨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처음 봐요. 정말 동화 같아요. 한강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시켜서 함께 먹었습니다. 이른바 치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조합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강물을 보면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민수 씨,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민수 씨를 만난 거요. 그 말에 민수 씨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안나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에요. 세 번째로 간 곳은 홍대 근처 작은 골목이었어요. 민수 씨가 진짜 한국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다면서 데려간 곳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노래방에 처음 가봤는데 민수 씨가 한국 가요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루마니아 민요를 불러드렸고요. 서로 못 알아듣는 노래였지만 함께 박수치고 웃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너무 매워서 혀가 얼얼했는데도 자꾸 손이 갔어요. 민수 씨가 우유를 사주시면서 천천히 드세요라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작은 전통찻집이었어요.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부모님께 보답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안나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민수 씨가 단순한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런 시간들이 저희 두 사람의 마음을 깊게 묶어주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욱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꼭 한국에서 성공해서 부모님께 보답하겠어. 그 다짐이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이었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동안 이를 악물고 일한 덕분에 드디어 루마니아에 새 집을 살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일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거든요. 부모님께 새 집을 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민수 씨가 평소보다 긴장한 모습으로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벚꽃이 만개한 그 자리, 처음 함께 치맥을 먹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안나 씨. 저와 함께 걸어온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민수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나. 평생 함께하자. 그 순간 제 마음이 멈춘 것 같았어요. 꿈에서도 상상했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믿기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핑 돌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정말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민수 씨가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때의 행복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죠. 제가 루마니아에 함께 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시며 떠나보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과연 저를 용서해 주실까? 민수 씨를 받아주실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부모님께도 인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 새 집도 함께 보러 가요. 결혼 허락도 받을 겸 부모님께 새 집을 사드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루마니아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집도 알아봐놨고 계약서도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비행기에서 민수 씨가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안나 씨, 부모님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민수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부모님도 금방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전히 차갑게 대하시면 어떡하지? 민수 씨를 외국인이라고 무시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요. 부쿠레슈티 공항에 내려서 고향으로 가는 동안 민수 씨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안나 씨가 이런 곳에서 자랐구나. 민수 씨, 제가 살던 곳은 이것보다 훨씬 시골이에요. 조금 더 가면 나와요. 차창 밖으로 펼쳐진 고향 풍경을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년 전 떠날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초라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괜찮다고 속삭여주셨어요.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어머니가 문을 여시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안나구나. 생각과 달리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다. 너에게 희생만 강요한 것 같아서 미안했구나.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도 나오셨는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부드러우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분이 민수 씨예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앞으로 결혼할 분이에요. 민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나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부모님은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덕분에 딸이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그 한마디에 민수 씨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민수 씨도 루마니아 음식을 처음 맛보시면서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안나야, 한국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민수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든 것은 부모님 명의로 된 새집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니? 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이건 새 집이야. 우리 집이라고? 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새 집을 사드렸어요. 이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 듯 서류를 계속 들여다보시다가 다시 한번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안나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반대했는데도 내가 옳았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다음 날 새 집을 보러 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방도 널찍하고 무엇보다 중앙난방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민수야, 정말 고맙다. 우리 딸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아버지가 민수 씨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민수 씨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어요. 안나가 한국에서 성공해서 부모님께 새 집을 사드렸다는 이야기가요. 과거에 저를 무시하던 친구들까지 모두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안나야, 마을 사람들이 내 소식을 다 들었나 봐. 마리아가 전화해서 친구들이 널 보고 싶어 한다더라. 결혼 소식도 전하고 오랜만에 만나보는 게 어떠냐? 저는 망설였어요. 예전 기억들 때문에 살짝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가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안나 씨, 이제는 당당하게 만나셔도 될 것 같아요. 결혼 소식도 전해야 하고요. 결국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마을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벌써 몇 명이 와 있었어요.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저를 반겨줬습니다. 안나, 정말 오랜만이야.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인사했어요. 와, 안나 정말 예뻐졌다. 한국 생활이 너한테 잘 맞나 봐. 그런데 조금 늦게 카타리나가 들어왔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왠지 예전만큼 당당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 안나 아니야. 한국 가더니 살만해졌나 봐? 카타리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비꼬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압도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응, 카타리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민수 씨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민수 씨예요. 제 약혼자이고요. 친구들이 민수 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 한국 분이시구나. 안나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결혼 언제 해? 우리도 초대해줘. 민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나 씨가 항상 고향 친구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친구들이 민수 씨의 유창한 영어에 감탄했습니다. 우와, 영어 정말 잘하시네요. 안나야, 너 정말 성공했구나. 그런데 카타리나는 계속 불편해 보였어요. 뭐, 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외국 생활이 쉬웠을 리는 없을 텐데. 언어도 어렵고 맞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민수 씨가 많이 도와줘서 잘 적응할 수 있었지.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다른 친구들이 더 궁금해했어요. 한국어 배우기 어렵지 않았어. 한국 음식은 어때? 매우지 않아? K-팝 가수들 실제로 본 적 있어. 저는 즐겁게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다가 마리아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맞다. 안나, 너도 이제 알아야 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우리 동창회 해외여행 있어. 해외여행? 응. 우리 동창회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거든.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가기로 했어. 일주일 정도 다른 친구들도 한마디씩 보탰어요. 정말 재미있을 거야. 로마도 가고 베니스도 가고 피렌체에서 쇼핑도 하고 다 같이 가면 정말 추억에 남을 것 같아. 카타리나가 슬쩍 끼어들었어요. 물론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 1인당 2,000유로 정도? 안나는 이제 한국에 정착했으니까 힘들 수도 있겠네. 예전 같았으면 위축됐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도 갈래. 제가 당당하게 말하자 순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카타리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안나도 같이 가는 거야? 마리아가 반가워하며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고향 친구들이랑 여행하는 거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어. 와, 정말 좋겠다. 안나가 한국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친구들이 환호했어요. 카타리나만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자는 괜찮아? 한국 거주자면 이탈리아 비자 받기 복잡하지 않을까? 아니야. 저는 한국 여권이 있어서 괜찮아요. 제가 대답하자 친구들이 더욱 놀라워했어요. 한국 여권. 안나가 한국 국적을 받았다고? 와. 그럼 한국 사람이 된 거네? 대박.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구나. 카타리나는 더욱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성공했을 줄 몰랐던 것 같았거든요. 그럼 다 정해진 거네. 안나도 같이 가는 걸로. 마리아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언제 출발하는 거야? 다음 달 15일이야. 미리 일정 비워둬. 알겠어. 정말 기대된다. 저는 진심으로 설렜어요.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꿈도 못 꿨던 해외여행을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카타리나는 마지막까지 뭔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모두 제 편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여행 준비하자. 안나. 한국에서 돌아오면 바로 연락해.
친구들과 여행을 약속하고 카페를 나서는데 민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예전에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시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 이 모든 게 민수 씨 덕분이에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앞으로 있을 여행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 초라했던 안나가 아니라 성공한 안나로서 당당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이탈리아 여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설렜어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행을 위해 다시 루마니아로 가야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부쿠레슈티 공항에서 출발하기로 약속했거든요. 민수 씨가 공항까지 배웅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안나 씨, 즐거운 여행 되세요. 친구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고마워요. 금방 다녀올게요. 루마니아에 도착해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출국 당일 부쿠레슈티 공항에서 동창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 마리아가 손을 흔들며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안나, 여기야.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카타리나도 벌써 와 있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안나, 정말 왔구나. 설마 정말 올 줄은 몰랐는데 카타리나가 여전히 비꼬는 듯한 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루마니아 여권을 가진 친구들은 길게 늘어선 줄에서 서류 검토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 여권을 내밀자 공항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Welcome. Korea passport. Right this way. 직원이 저를 전용 게이트로 바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카타리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안나, 왜 너만 따로 가는 거야? 마리아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한국 여권이라서 비자 프리로 갈 수 있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대답하자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편리하네. 한국 여권이 그렇게 좋은 거야? 카타리나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루마니아 여권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저는 이미 출국 수속을 마치고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죠.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승무원이 제게만 따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희 항공사에서 한국 관광객분들께 특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해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코노미석에서 좁게 앉아있는 동안 저는 널찍한 좌석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안나, 너 진짜 운 좋다. 마리아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카타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텔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오, 코리아, 웰컴 투 로마. 그러더니 저에게만 스위트룸으로 방을 업그레이드해 주는 거예요.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호텔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특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일반 더블룸에 2명씩 배정받았는데 저만 혼자 넓은 스위트룸을 쓰게 된 거예요. 안나 혼자만 좋은 방이네. 카타리나가 질투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요청한 게 아니라서. 저는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시내 관광을 할 때도 차이는 계속됐어요. 바티칸 박물관에 갔는데 입구에서 한국어로 된 특별 안내 책자를 받았습니다. 한국 관광객이신가요? 오디오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직원이 저에게만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친구들은 일반 티켓으로 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저는 한국 관광객 전용 라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매장에 들어가니까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더니 한국 관광객 특별 할인 쿠폰을 건네주는 거예요. 20% 할인이었어요. 한국 고객님들께는 특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정가로 쇼핑하는 동안 저는 할인된 가격으로 더 좋은 제품들을 살 수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점점 더 불편해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웨이터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희 셰프가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특별 메뉴를 준비해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메뉴에 없는 특별 요리를
무료로 서비스해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저만 특별 대접을 받게 된 거예요. 와, 안나 진짜 인기 많네. 다른 친구들은 신기해했지만 카타리나의 표정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여행 사흘째 되는 날, 피렌체에서 자유시간을 가질 때였어요. 카타리나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더라고요. 안나, 잠깐 얘기 좀 할까? 응, 무슨 일이야?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예전에 그 소심하던 안나는 어디 갔어? 카타리나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람은 다 변하는 거잖아. 너도 많이 변했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은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국 가서 실패하고 돌아올 줄 알았거든. 카타리나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왜? 그때 졸업 파티에서 한 말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는 어렸고 질투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 처음으로 카타리나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타고 있을 때 카타리나가 다시 제게 다가왔어요. 안나, 정말 미안해. 예전에 널 무시했던 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바보 같았어. 괜찮아. 카타리나, 이제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부럽다. 카타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아. 한국에서 그걸 배웠어. 제가 조용히 말하자 카타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나라면 그런 용기도 없었을 거야. 마지막 날 저녁,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카타리나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안나, 정말 축하해.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나도 자극받는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 그 말에 다른 친구들도 박수를 쳐줬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카타리나가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안나, 이번 여행에서 제일 많이 배운 건 너한테서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 말이야. 고마워. 카타리나, 너도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과거 학창 시절에 초라한 원피스를 입고 졸업 파티에 서 있던 저를 비웃던 카타리나가 이제는 저를 인정하고 부러워한다니요. 파란색 한국 여권을 손에 꼭 쥐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길을 제가 스스로 걸어온 거잖아요.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성공한 한국인이 된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민수 씨가 공항에 마중 나와 주셨을 때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됐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만든 새로운 저의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